자, 그러면 이제 리스트를 배웠기 때문에 리스트 사용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죠. 리스트 사용 방법. 참고로 이 리스트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다 외우면 좋은데 내가 만약에 다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고 하면 그냥 이제 사용법 같은 경우는 검색을 통해서 또는 요즘은 이제 AI가 활성화되어 있죠. AI한테 물어봄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리스트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숙지해 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멀리 봤을 때 리스트 사용 방법 같은 경우는 다 외워야 되는 개념이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여기다가 arrays list라고 이렇게 쓰는데 여기다가 스트링을 써볼까요? 그 다음에 new array list.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여기가 스트링을 써볼게요. 스트링.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array list라고 이제 코드를 사용할 수 있는데 여기가 array고 여기가 뒤에가 array면 앞에 array는 뭐다? 생략 가능하고 그 다음 앞에 타입이 스트링이고 뒤에 타입이 스트링이면 뒤에 타입 스트링 생략 가능하다 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데이텀이라고 써볼게요. 그냥 자료다라는 의미인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코드를 썼을 때 얘는 뭐만 취급하는 녀석이다? 스트링만 취급하는 녀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요거를 내가 만약에 정수를 취급하고 싶다 하면 여기를 뭘로 바꿔라고요? 인티저로 바꾸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얘도 마찬가지로 객체이기 때문에 여기 지금 new array list 객체잖아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이 데이텀이라는 변수의 리스트에다가 첫 번째로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은 두 가지예요. 여러분들이 add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해당 리스트를 애초에 만들자마자 초기화시키는 문법이 존재합니다. 뭐 두 가지가 존재하는데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리스트 데이터 추가 add예요. 그 다음에 VAL이라고 쓴 거는 value다라고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데이터 add 한 다음에 뭐 어서와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반가워 그 다음에 축하해 뭐 이런 식으로 코드를 집어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다가 이제 리스트 같은 경우에 좋은 점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써도 출력을 했을 때 리스트 형태로 데이터를 출력을 해줍니다. 보이죠? 어서와 반가워 축하하기가 내부적으로 0번째, 1번째, 2번째로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를 집어넣는 방법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니면 여러분들이 애초에 데이터를 리스트를 만들자마자 추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렇게 써볼까요? 이렇게 쓰게 이거는 자, 이렇게 쓰고 여기다가 중괄호를 쓰면 됩니다. 중괄호를 두 개 써주면 되고 근데 결국에는 여기도 이제 중괄호를 두 개 쓴 다음에 add를 써주면 돼요. add 그 다음에 잘가 그 다음에 또 만나 자, 근데 이제 요거하고 요거의 차이는 뭐냐면 만들고서 애들을 이용해서 추가를 하냐 아니면 만들자마자 그게 채워져 있게끔 만드냐 그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쓰실 때 중괄호가 두 개가 이렇게 입력이 돼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 위에 거는 어서와 반가워 축하해가 나오겠지만 밑에 거는 안녕 잘가 또 만나가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도 데이터를 추가할 수 있다라는 거 그냥 알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주석을 잠깐 걸게요. 자, 그래서 이게 바로 뭐다? 리스트에 데이터를 추가하는 방법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에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법이 있죠. 자, 리스트 데이터 가져오기. 자, 뭐였어요? 가져오는 거는 쉽게 말하면 가져온다라는 건 get입니다. get. 가져오기. 자, get이라 쓰시면 되고 여기는 뭐가 들어가면 된다? 인덱스가 들어가면 됩니다.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가져올 때는 여러분들이 데이터 get 0 이런 식으로 접근하시면 돼요. 1번째, 2번째 그러면 여러분들이 원하는 데이터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어요. 0번째 데이터, 1번째 데이터, 2번째 데이터 어려운 거 아니죠?
우리가 리스트 개념 배우면서 했던 거잖아요. add는 데이터를 추가, 그 다음에 get은 데이터를 가져오는 거, 그죠? 자, 그러면 데이터를 수정하는 것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데이터 수정. 자, 그게 바로 뭐냐면 set이에요, set.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들이 이 자바 프로그램에서 get은 가져오는 거, set은 데이터를 그러니까 새롭게 저장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set을 통해서 우리가 데이터를 수정할 수 있는데, 얘는 이제 요거 쉽게 말하면 리스트 전용 메서드예요. 그러면 함수라는 거는 우리가 함수 실행했을 때 인자값이라는 걸 넘겨줄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그 정해진 규칙 안에서 인자값을 넘길 수 있는데, 얘는 두 가지를 넘겨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인덱스하고 내가 수정하고 싶은 값, 이 두 가지를 넘겨야지만 해당 값을 수정하는 게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어떻게 쓰느냐? 데이터. 자, 여기다가 set이라 쓰시고요. 자, 알아서 자바 프로그램이 얘가 인텔리제가 친절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set을 쓰게 되면 여기 보이시나요 혹시? 여기에 뭘 넘기라고 알려줘요. 인덱스랑 그 다음에 너가 수정하고 싶은 값. 근데 그 녀석의 타입은 스트링이야 라고 친절하게 알려주기 때문에 그거에 맞게끔만 코드를 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가끔씩 요거를 안 보니까 그런 거죠. 우리가 이런 거랑 비슷하다 보면 돼요. 저도 잘 안 그러지만, 여러분들 어떤 물건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은 설명서 잘 봐요, 안 봐요? 설명서 잘 안 보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런 설명서를 보는 습관을 길들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얘가 뭘 넘기라고 지금 나한테 얘기를 해주고 있구나. 그러면 그런 식으로 넘기시면 돼요. 아니면 내가 쓰고서도 마찬가지로 얘가 뭘 하는지 모르겠다 하면 이 set을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딱 들어가 보면 얘가 뭘 넘기라고 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그럼 보시면 인덱스고 그 다음에 엘리먼트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다양한 타입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파람스, 그러니까 파라미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넘겨야 되는지를 이제 설명서가 잘 적혀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설명서만 잘 보면 그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거죠. add도 마찬가지죠. add.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면 된다. 자, 그러면 이제 0번째로 접근해서 내가 뭐 0번째 데이터를 또 올게 뭐 이런 식으로 수정할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수정한 데이터를 한번 출력을 해봅시다. 자, 실행해보면 이런 식으로 0번째가 이렇게 수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데이터를 수정했으니까 데이터 뭐가 있겠어요? 삭제가 있겠죠. 삭제는 뭐냐면 리무브입니다. 리무브. 자, 얘는 뭐만 넘기면 되냐면 인덱스만 넘기면 돼요. 자, 그러면 저는 몇 번째를 삭제를 할 거냐면 0번째를 삭제해 볼 건데, 자, 보세요. 자, 리무브 한 다음에 0번째를 삭제하면 당연히 어떻게 된다? 방과후가 앞으로 땡겨옵니다. 리스트는 이제 연속적으로 되어 있는 뭐랄까 데이터 자료 구조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0번째 데이터가 삭제가 됐다 해가지고 그 0번째 공간이 비어있는 게 아니라 이 기존의 1번째였던 그 방과후 데이터가 어떻게 된다? 0번째로 땡겨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어떤 이제 롤러코스터를 타려고 줄을 서 있었어요. 그럼 내 앞에 사람이 만약에 1등이었는데 그 사람이 빠지면 그 다음이 내가 몇 등이 된다? 당연히 그 다음 내가 1등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0번째 데이터가 사라지면 그 뒤에 있는 데이터가 앞으로 땡겨온다라고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1번째 데이터를 삭제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번째가 삭제되고 축하해라는 녀석이 기존에는 얘가 2번째였지만 1번째로 땡겨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값을 확인하는 값의 확인, 유무 확인이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게 뭐냐면 컨테인스예요. 컨테인스.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조금만 할 줄 알면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 했죠. 컨테인스는 포함되어 있냐라는 건데, 근데 이거는 쓸 때 특정 키워드만 쓰시면 안 되고 전체 내용을 다 써야 됩니다.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써볼게요. 데이터 컨테인스라고 적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쓰면 돼요. 자, 또 올게라는 걸 썼는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또라고만 쓰면 이런 데이터는 존재한다, 존재하지 않는다?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으면 뭐가 나오냐면 false가 나옵니다. 보이죠? 그래서 컨테인스는 해당 데이터가 리스트 안에 존재하면 true고요. 그 다음에 그게 없다라고 한다 하면 뭐다? false를 출력하는 녀석이 바로
컨테인스의 개념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리스트를 사용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해당 데이터가 어디에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리스트 안에 데이터가 한 50개, 그래요. 한 100개 정도 있대요. 근데 내가 찾고자 하는 데이터가 27번째 위치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일일이 해당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기가 굉장히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럴 때는 뭐라고 쓰면 된다? index of라는 함수가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내가 찾고자 하는 밸류 값을 넘기면 되는데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데이터미라 쓰고 index of라 쓴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또 올게라는 데이터를 찾고 싶어요. 또 올게. 그죠? 그러면 해당 데이터는 몇 번째 위치에 있다? 0번째 위치하기 때문에 지금 0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얘를 잘 활용하면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런 것도 가능합니다. 자, 여기다가 int 저는 find data라고 쓸까요? 또 데이터를 찾은 거잖아요. find index 인덱스라 쓸게요. 자, 그러면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녀석을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한다? 데이텀에서 get 한 다음에 find index 이런 식으로. 그러면 얘가 0번째 위치하니까 뭐 해주는 거예요? 여기 find index라는 변수에다는 0을 집어넣겠죠? 그러면 얘는 0번째니까 0번째 데이터인 또 올게를 이런 식으로 가져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ndex of라는 거는 데이터가 몇 번째 위치에 있는지를 확인하는 함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지금 이제 여러 가지 걸 쓰고 있으니까 축하에 마찬가지로 축하에는 몇 번째 위치에 있냐라는 걸 확인해 보면 축하에는 2번째 있기 때문에 실행했을 때 이렇게 나오는 거죠. 지금 1번째로 나오는 거는 제가 아까 리무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찾을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길이를 확인하는 게 있습니다. 자, 길이 확인하는 거는 뭐냐면 바로 사이즈예요. 사이즈. 자, 여기다가 얘는 조금 리셋을 다시 한번 해볼까요? 데이텀을 일단 가져와서 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데이텀의 사이즈 이렇게 하게 되면 당연히 뭐 나온다? 3이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사이즈 데이터의 길이를 확인하는 게 이제 사이즈라는 거고 지금 제가 알려드리는 이 함수는 다 많이 사용되는 함수들만 모음 해가지고 지금 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뭐 해볼 거냐면 리스트를 순회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리스트 데이터 순회 출력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일단 오름차순 출력이라 해볼게요. 오름차순 출력. 오름차순 출력을 해볼 건데, 자,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쓰려면 이제 숫자를 하는 게 조금 더 편하거든요. 그래서 리스트 인티저라고 쓸게요. 인티저. 그 다음에 어레이 리스트라고 쓰겠습니다. 이게 되나? 이게 되는 안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이렇게 쓸게요. 저는 1 자, 이렇게 쓰면 되고요. 근데 이제 요거 쓰실 때는 요 뒤에 중괄호를 반드시 붙여주셔야 됩니다. 그 얘 단점은 뭐냐면 간단한 데이터 넣을 때는 상관없는데 데이터가 많아지게 되면 데이터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코드의 길이가 길어진다는 단점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감안하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순회 출력이라는 거는 정순으로 출력을 해볼 건데 여기다가 AR을 출력해보면 당연히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일반적인 방법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폼은 돌리면 됩니다. int i는 그 다음에 0이라 쓰고요. 왜 0부터 출발하는지 아시겠죠? 우리가 데이터를 출력하려면 여기다 일단 사이즈 써주시고 얘가 get을 통해서 가져올 때 얘가 0번째고 1번째, 0번째부터 4번째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i 뿔뿔. 자, 그 다음에 데이터 가져올 때 어떻게 한다? 뭘 이용하라고요? get을 이용하라고요. get i. 이게 끝인 거죠. 그죠? 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오름차순으로 해당 데이터를 순회를 해서 출력을 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정순 출력 두 번째, 버전 두 번째입니다. 자, 그건 바로 뭐냐면 이제 향상된 포문을 이용한 방법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여기다가 int number라고 쓸게요. number. 그 다음에 ARR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ber라고 써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쓰게 되면 ARR의 0번째 데이터가 여기로 쏙 들어와서 출력, 1번째 들어와서 출력, 그러면 4번째 데이터까지가 들어와서 출력되고 ARR의 리스트에 데이터가 없으면 그대로 반복문은 종료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정순 출력할 때 여러분들이 내가 역순 말고 정순 출력할 때는 얘가 훨씬 더 편해요.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좀 더 편한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죠? 그리고 이 자바에서는 이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만약에 한 줄짜리다라고 하면 이 중괄호 생략 가능합니다. 이렇게 써도 돼요. 코드를 이런 식으로 한 줄짜리 한 줄로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두 줄이면 안 돼요. 두 줄. 이거 예전에 우리가 스위치문 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면 생략이 가능한데 만약에 여기에 코드가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더 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데이터를 순회하 출력하는 세 번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또 뭐가 있냐면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어요. 향상된 포문을 이용한 방법이 있고 포이치문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다가 데이터 ARR을 쓴 다음에 .포이치라고만 적어주시면 됩니다. 포이치. 그 다음에 포이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쓰냐면 여기다가 넘버라고 쓸게요. num이라고 쓸까요? num. 화살표 쓴 다음에 num 이런 식으로 써야 돼요. 이렇게. 그러면 얘는 뭐냐면 매개 변수거든요. 원래 모양새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포이치 모양새가 소괄호 한 다음에 꺽쇠 중괄호 이렇게 돼 있어요. 원래 모양새는. 그 다음에 여기다가 num을 넘겨주고 그 다음에 출력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건데 만약 얘는 참고로 포이치 안에는 함수입니다. 함수. 메서드예요. 메서드. 그러니까 여기는 원래 이제 메서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게 메서드 보이드 이런 게 생략이 되고 매개 변수만 이렇게 넘겨주고 그 다음에 내가 뭐 실행하고자 하는 코드를 로직을 중괄호 안쪽에 이렇게 써주게끔 되어 있다. 근데 아까 말씀드렸죠. 중괄호 안쪽에 코드가 한 줄짜리이기 때문에 뭐가 가능하다? 이 중괄호가 생략이 가능하고요. 마찬가지로 내가 매개 변수가 하나다. 두 개 말고 하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소괄호를 생략하는 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순회 출력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얘랑 똑같은 문법이 뭐냐면 여기다가 메서드 참조연산이라는 게 있는데 그냥 여기다가 SOUTC라는 걸 쓰면 돼요. 짧게 나오죠. 여기다가 SOUTC 이렇게 이런 걸 이제 콜론 두 개를 이제 메서드 참조연산자라고 하는데 원래는 이제 이런 식으로 넘겨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프린트 ln 다음에 이거 뭐예요? 여러분들 매개 변수입니다. 매개 변수. 그러니까 지금 인자값을 넘겨주게끔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이 프린트 ln도 참고로 함수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코드 옆에 소괄호가 되어 있다 그런 것들은 다 함수입니다. 근데 자바가 가지고 있는 내장 함수인 거죠. 근데 이제 얘가 소괄호 이렇게 써가지고 값을 넘겨가지고 하는 게 너무 귀찮잖아요. 그죠? 그러면 얘가 알아서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 해당 코드를 이 print ln이라는 걸 참조를 해서 이 ARR 안에 있는 리스트 값을 이렇게 출력을 해줍니다. 굉장히 편한 방법인 거죠.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진짜 간단하게 출력을 한다고 하면 이 방법을 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다. 요즘은 이 방법을 굉장히 많이 사용합니다. 그렇다 해서 지금 이렇게 출력하는 거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순으로 출력해 볼 건데 여러분들이 역순 출력할 때는 내림차순 역순 같은 경우는 포이치 향상된 포문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역순으로 출력할 때는 어쩔 수 없이 이 방법을 쓸 수밖에 없어요. 맨 위에는. 자, 그러면 역순으로 출력할 때 우리가 맨 마지막 번호인 43210으로 넘어가야 되니까 얘가 0 대신에 뭐 4로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 그렇죠. 여기를 i를 0 이렇게 써줘야죠. 0이라 써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i 뿔뿔이 아니라 마이너스로 써줘야겠죠.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43210 해가지고 이제 54321을 출력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출력한 거는 내부적으로 인덱스의 이제 4번째 요소부터 출발해야 되기 때문에, 왜냐면 여러분들 이거 5라고 쓰게 되면 어떤 문제가 발생한다? 해당 인덱스는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셉션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너가 인덱스의 경계선을 벗어났다 하기 때문에 얘를 4로 써줘야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대체해서 쓸 수 있을까요? 저는 여기다가 ARR 사이즈라고 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사이즈가 몇이에요? 얘는 5란 말이에요. 5. 그러면 이게 뭐예요? 5죠. 그죠? 근데 5라고 하면 인덱스 아웃 오브 바운드 이셉션 뜨잖아요. 그러면 얘한테 어떻게 한다? 마이너스 1을 하면 4부터 출발하는 게 가능하겠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리스트의 데이터가 추가적으로 늘어난다 하더라도 어때요? 그 데이터를 유지할 수가 있다. 그러면 실행했을 때 5, 4, 3, 2, 1이 잘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데이터가 추가된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6이 추가됐어요. 그래서 하더라도 어떻다? 여러분들 코드를 이런 식으로 출력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유연하게 출력하는 게 가능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리스트를 사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코드를 설명해 드린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